분명 타살의 의혹이 있긴 했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1972년 8월 전라남도 무안. 아주 늦은 밤, 칠흑같이 어두웠는데요. 마을 입구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낯선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택시는 이곳을 마침 지나가는 한 남성을 세워 여기 김부자 씨 집이 어디죠? 라 물어봅니다. 늦은 밤 김부자의 집을 찾는 택시기사에게 저쪽이긴 한데 그 집은 왜 찾으시냐고 물어보는데요. 택시기사는 말없이 뒤쪽을 가리켰고 길을 알려주던 남성은 택시기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게 되는데 뒷좌석에는 한 시신이 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콜택시라는 게 워낙에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인지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는데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의 발전도 한몫해서 요즘은 미리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택시를 부르면 내가 있는 장소까지 택시가 알아서 오고 또 도착지를 말하지 않아도 기사님이 알아서 그 앞에 딱 세워주시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택시라는 게 콜택시라는 것도 흔치 않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빈 차로 쓰여진 택시를 직접 잡아서 타야만 했었거든요. 이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972년엔 더더욱 그랬겠죠. 지금보다도 더 택시를 타는 사람은 적었고 택시를 타기 위해선 지나가는 택시를 직접 잡아야 했으며 도착지를 얘기해야만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시절 한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택시가 도착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시신을 싣고 온 택시, 과연 그 시신은 누구이며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때는 1972년 8월 전라남도 무안군 교촌리의 한 작은 마을.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가로등 이런 게 없던 때라 밤이 되면 정말로 마을이 어두컴컴했죠. 마을 주민 강 씨는 늦은 밤까지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마을 입구쯤 도착했었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낯선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웬 택시가 이 오밤중에 여기 서 있대? 라고 생각하면서 택시를 지나치려고 하는데 문득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고 이 강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김부자 씨 집이 어딥니까? 여기서 이 김부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을의 부자가 아니라. 강 씨는 부자네 집은 저쪽인데 이 오밤중에 그 집은 왜 찾소? 라고 물어보는데 택시기사가 대답 대신 손으로 뒷좌석을 가리켰다고 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뒷좌석에 손님이 하나 타고 있는 듯 했죠. 강 씨는 뒷창문에 바싹 붙어서 안을 보게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건 한 여자의 시신이었어요. 놀란 강 씨는 잠시만요 하고는 김부자 씨의 집으로 뛰어가 한밤중 김부자 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가족들을 깨워요. 빨리빨리 일어나 봐라. 부자가 죽어서 왔다. 아니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잠을 자고 있던 김부자 씨의 가족들은 놀라 잠에서 깼고 이 김부자 씨의 언니와 남동생이 강 씨의 안내를 받아 마을 입구에 세워진 택시로 달려갔죠. 그리고 뒷좌석에 태워진 김부자 씨의 시신을 들고 집으로 옮겨옵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했어요. 3년 전 돌연 서울로 떠나가 연락 한 번 없던 셋째 딸이 이렇게 3년 만에 시신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다니요. 방 안에 눕혀놓은 딸의 시신을 보며 엉엉 울기만 했죠. 당시가 72년도였잖아요.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에서 늘 해오던 것처럼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이런 부자 씨의 사망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집을 찾아왔고 넋놓고 울고만 있는 늙은 부모님을 대신해 마을 사람들이 부자 씨의 시신을 염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조금 이상하긴 했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서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고 염을 위해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잘라보니까 온몸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목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72년도 작은 시골 마을. 타살의 의혹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시신으로 돌아온 모습에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질 경황이 없었어요. 그저 죽어서라도 집으로 돌아온 이 딸을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묘지에 안장시켰죠. 깊은 슬픔에 빠진 부자씨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부자씨의 묘회가 한참을 울다 내려왔다고 해요. 그렇게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늦은 밤중 부자씨의 집 밖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나 왔어. 엄마! 이 시간 대체 누가 왔는지 자꾸 엄마를 찾는 여성의 목소리에 부자씨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문 밖엔 죽은 부자씨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 꼼짝도 못하는 이 어머니를 보며 문 밖에 서 있던 부자씨가 엄마, 나 왔다니까? 나 춥고 배도 고프고 몸도 너무 무거워 라며 연신 어머니를 불렀고 순간 죽은 딸이 지쳐 자신을 찾아왔다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어머니는 눈앞에 서 있는 부자씨의 귀신을 집에 들였죠. 한참을 딸을 보며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딸의 귀신이 아빠는 어딨어? 라며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이 소리에 어머니가 울면서 너 아버지 데리러 온 거냐며 서럽게 우니 귀신이 하는 소리가 아니 이미 돌아가셨잖아. 내가 어떻게 데리러 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다니요. 말짱이 살아있는데.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은 딸이 아버지까지 데리러 왔다 생각하니까 슬프면서도 되게 괘씸하더래요. 그래서 부자씨의 귀신을 한참을 달랜 거죠. 이미 죽어서 가는 길이 외롭고 억울하더라도 아버지는 놓고 너 혼자 가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더니 귀신이 좀 이상해요. 당황해하는 거죠.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나 그래서 여기 온 건데. 그래 아버지 모시러 왔겠지. 그래도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죽어서 눈도 못 감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가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그러자 귀신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누가 죽어? 내가? 내가 왜 죽어? 나 서울에 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온 건데.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건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사람 김부자씨라는 건데요. 분명 7개월 전 시신이 도착했고 직접 김부자씨의 시신을 묘에 묻었던 가족들이었어요. 그럼 대체 이건 무슨 일인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분명 다 같이 염을 해주고 장례를 치렀고 묘에 묻는 것까지 함께 해줬는데 부자가 살아 돌아왔다니까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부자씨네 집으로 몰려들었죠. 차마 문을 열 용기가 안 나서 다들 문 앞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데 죽었다던 부자씨가 너무나도 태어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어르신들께 아유 오셨어요 라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들 놀랐죠.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마을 어르신이 집에서 거울까지 떼갖고 와 거울에 부자씨가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까지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부자씨의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자씨가 사람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린 분명 부자씨의 시신을 묻었단 말이에요. 이 부자씨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7개월 전 시신을 묻었던 부자씨의 묘로 뛰어 올라갔어요. 물론 부자씨도 함께요. 그리고 묘자리를 관을 꺼내 확인을 해보는데 관 안에는 7개월 전 그 시신이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부자씨가 귀신이 아님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얘기는 이상하죠. 대체 그럼 저 관 안에 누워있는 여성은 누구라는 거죠? 분명 택시기사가 김부자씨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이 마을에 김부자라는 여성이 또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이 김부자 씨의 집에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김부자 씨보다 2살 많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개월 전 이곳에 도착한 김부자 씨의 시신은 이 김부자 씨가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던 다른 김부자 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부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가족들이 동네를 떠났고 이 집은 폐허가 되어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 택시기사가 김부자 씨의 집을 물었을 때 마을 주민 강 씨는 당연히 이 집을 떠올렸던 거죠. 가족들 역시 3년 전 집을 떠나 아무 연락도 닿지 않은 탓에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차에 이 시신이 도착하게 되니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이긴 한데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분명 그 김부자 씨의 시신을 방에 눕혀놨었을 때 그 시신의 얼굴이 김부자 씨의 얼굴이 확실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부패가 된 탓인지 얼굴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3년 전 서울로 떠난 김부자 씨는 죽지 않고선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택시를 타고 마을에 도착한 이 시신은 분명 타살의 의혹이 있긴 했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동명이인 김부자 씨의 사망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7개월 만에 돌아온 딸이었는데요. 시신을 싣고 온 택시로 자신들의 딸이 죽었다 생각해 장례까지 치렀는데 7개월 후 죽은 딸이 찾아왔고 장례를 치른 시신은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명이인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건데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무서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딸이 찾아와 아버지를 찾으니까 시신이 뒤바뀌고 딸의 장례를 치른 건 잠깐의 착각으로 생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시신을 실어다 준 택시가 또 김부자 씨라고 콕 집어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 진짜 소름이다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대체 이 택시기사는 누구죠? 누구기에 시신을 싣고 이 마을까지 온 걸까요? 어쩌면 동명이인인 이 김부자 씨의 죽음에 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아무 의심 없이 그저 김부자 씨의 시신을 싣고 와준 게 고마워 사례비로 2만 원을 주고 이 택시기사를 떠나보냈고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 호련히 택시기사가 떠나버리며 이 일의 전말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 입구에 서 있던 택시 한 대. 시신을 어디서부터 싣고 왔는지, 아니 이 시신을 대체 왜 싣고 왔는지, 또한 그 시신이 김부자 씨라는 건 어떻게 알았으며 이 마을에 사는지는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것일까요? 1972년 전남 무안의 작은 마을에 한 택시가 여자 시신 한 구를 싣고 오게 되며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었던 7개월 만에 돌아온 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